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유아 시절 공룡이나 나라의 수도를 줄줄 외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여 자녀가 본격적인 학습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기대는 점차 희미해지곤 합니다. 비록 특출나지는 않더라도 자녀가 최소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문제는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 일반 아이들보다도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학습 부진을 바로잡지 못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 부진에 대한 조기 진단과 보정이 매우 중요하죠. 학습 부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학습 장애와 같은 병리적 원인도 있지만, 입학 전 가정에서의 잘못된 학습 특성과 습관에 기인한 경우가 더 많지요. 이에 오늘의 사랑방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의 성장을 다년간 관찰한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를 토대로 학습 부진의 원인과 그에 따른 보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부진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가 낮은, 다시 말해 학습이 뒤처지는 학생들을 규정하는 용어입니다. 타고난 인지적인 장애 및 뇌 손상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에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 일정한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이전 컨텐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신의 영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미성취 영재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성취 영재 중 일부는 학습 부진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나 학습 과정에서 겪었던 강한 트라우마 때문에 학습을 거부하면서 일반 학생보다도 낮은 성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아이 중에도 영재성은 있어 보이나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진아로 판정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습 부진의 요소를 제거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된다면 학습 부진아에서 영재성이 있는 아이로의 드라마틱한 변화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학습 부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학습 부진아 44명의 진단과 성장 과정을 추적한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학습 부진은 크게 학습력의 부족과 학습 의지의 부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름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낌, 이 두 원인이지요. 이를 다시 9가지의 원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린 이해 속도, 기초 학습량 부족, 이른 시기의 학습 실패 경험, 학습 전략 부족, 학습 동기 부족, 학습된 무기력, 분노 및 불안, 사회성 부족, 가정 돌봄 부족, 이렇게 9가지죠. 이러한 9가지의 요인들은 보통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중 기초학습량 부족, 가정 돌봄 부족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반면, 학습 전략 부족이나 학습된 무기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느린 이해 속도보다 기초학습량 부족이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는 것은 결국 이해 속도보다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에 대한 연습량 부족이 학습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학습 동기 부족이나 학습된 무기력보다 가정 돌봄 부족이 높게 나왔다는 것도 학습 의욕보다는 학습을 위한 환경적 지원의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볼 수 있지요. 다행스러운 점은 아동의 내적인 원인보다는 외적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원인에 비해 비교적 처치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연구에 참여한 44명의 학생들은 학습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꾸준히 성장한 학생이 11명,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한 학생이 16명, 일시적이지만 변화를 보인 학생이 8명, 변화가 없는 학생이 9명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잘 몰라 나머지 수업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고 합니다. 창피해서 나머지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해 한글 해득이 늦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9가지의 유형 중 이른 시기의 학습 실패에 해당되지요. 이에 영재의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매일 학습지나 도서관의 교과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학습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켰고, 학교 수업과 똑같이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타이머를 켜놓고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연습시켰습니다. 아이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그날 해야 할 학습량을 정해놓은 후 일을 끝내면 게임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학습지를 통해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알고 학교에 등교한 영재는 수업 시간에 아는 것이 나오자 신이 났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수재는 늘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를 입에 달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수재의 입에서 재미있어요 라는 말이 나온 것은 기초 어휘 검사를 할 때였는데요. 아이의 학년 수준에 비해 민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검사였지만, 그래서 빠르게 답을 할 수 있었던 수재는 검사를 하면서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쉬워서 즐거웠던 학습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수재에게 있어 학교는 나보다 뛰어난 학생들을 매번 뒤따라가야만 하는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학습 부진을 극복한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빠른 진단, 조력자와의 유대관계, 지속적인 학습 관리, 성취 경험과 같은 키워드들을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의 과정에서는 누적되는 실패의 경험, 돌봄의 부재, 학습된 무기력, 경계선 지능 의심 등의 키워드들이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아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지속적인 학습 관리 과정에서 교사나 부모가 높은 유대감을 보이며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비교적 쉬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습을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교육과정평가원은 4년 동안 진행된 연구를 마치면서 보고서에 미처 담지 못한 학생과 연구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우리가 몰랐던 교실이란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도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를 통해 PDF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로 오늘의 끝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아이들은 교실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제자리가 없는 것처럼 불안한 모습이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주눅들어 있었고, 모든 활동에 피해만 준다는 다른 아이들의 비난을 듣고 있어야 했다. 학년이 바뀐 학생들을 따라 새 교실에 들어가 보아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편안한 대화 상대 하나 없는 불안한 교실에서 고장난 라디오처럼 알아듣기 힘든 수업 내용이 되풀이되는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이들의 학교 일과였다. 우리가 본 4년 동안 학생들의 부진만큼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교실의 이런 곤기였을 것이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학교와 교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미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